이번 세션은 챗GPT로 PRD 작성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AI로 문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내 글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을까, 혹은 내가 그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내가 작성한 글에서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혹은 그 속에서 개성이 약해질 것 같은데, 이런 걱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AI가 한번 그 문서에 대한 초안을 제공하고 나서 이걸 오히려 고치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원페이저에서도 설명했지만 글을 쓴다는 것,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articulate 하는 그런 생각하는 과정인데, 직접 쓰지 않으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가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PM이 일을 하다 보면 문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리더들은 프로덕트 스트래티지 관련된 다큐멘트들을 작성을 하고, 이제 오늘 설명할 PRD,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많은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플 만드는 과정에서 뭐 지라나 리니어 같은 툴에서 유저 스토리를 작성하고, 그리고 인수 기준, 그 테스트, QA 테스트 관련해서, 혹은 제품의 완료 상태에서 인수 기준 작성한다거나, 이런 것들 등등등이 실제 업무에서 문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그냥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문서로 주세요. 우린 그냥 만들게요. 솔직히 더는 신경 쓰기 싫어요. 그래서 이게 팀 커뮤니케이션, 이게 핑퐁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쳐있는 엔지니어들이 혹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이러한 피로도 자체가 곧 PRD에 대한 의존으로, 이런 문서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디스커버리, 즉 우리가 뭘 만들지 고객을 인터뷰하고 테스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런 과정 없이 문서를 먼저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PM, 디자이너, 엔지니어 모두 그냥 정해진 걸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PM은 난 내가 되게 고민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우리 팀 멤버는 따르지 않지? 그 디자이너는 처음부터 나쁜 솔루션을 내가 받았는데,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시킨 대로 만들었을 뿐인데, 이러한 변명을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모두가 이제 프로덕트 트리오, 이 프로덕트 팀 멤버들이 책임을 잃고 성과도 놓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PRD 자체가 문제일까요? 네, 아니죠. 네. 앞서 얘기했던 디스커버리 이후에 우리가 그 결과를 정리하는 도구, 혹은 어떤 논의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PRD는 오히려 유용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디스커버리 과정 없이 PRD를 대신 해버려서 먼저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문서들은 이게 팔릴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에 적합한지, 기술적으로 피저블한지, 이런 것들을 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PRD 작성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PM에게 더 중요한 활동들을 저해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대요. PRD 작성 자체에 PM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소통, 전략 수립, 이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활동들이 핵심인데, PRD가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핵심적인 병목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성은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속도를 늦추고 PM의 전략적 가치 자체를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AI는 PRD 작성 속도를 매우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하루 걸리던 작업들을, 문서 작업들을 1시간 안에 챗GPT로 초안 만들고, 그 뒤에 이제 백데이터들 기반으로 혹은 어떤 인사이트 기반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면 정말 1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 내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완벽한 결과물을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지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의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어보라는 챗 PRD 그 창업을 한 그 분께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is dead라고 해가지고 이런 좀 강력한 선언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말 자체는 PM의 역할이 완전히 소멸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세스 관리, 뭐 스테이크홀더들 커뮤니케이션 조율, 방대한 문서 작업, PRD 포함해서 이걸로 이제 정의되던 전통적인 프로덕트 매니저 PM의 역할에, 혹은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의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러한 기존 작업들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불필요한 다큐멘테이션 혹은 이런 불필요한 운영 업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AI 시대에서 프로덕트 빌더, 메이커의 정체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프로세스 관리, 이해관계자 조율, 문서화가 아니라 진짜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 프로덕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을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그리고 팀의 이해도 높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LLM은 평균적이다. 이 말은 LLM은 챗GPT 같은 LLM은 정보를 종합하고 추론하고 그것을 이제 포맷화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뛰어납니다. 근데 LLM은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라든가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없거나 누구도 이제 말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합니다. 근데 사람인 PM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PM은 고객, 시장, 프로덕트 스트래티지, UX, 내러티브 등에 대한 방대한 맥락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맥락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PM의 핵심 가치는 세상에 없는 문제를 정의하는 시각과 맥락을 제공하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M은 AI를 활용해서 PRD 자체를 작성하기보다는 PRD를 만드는 중요한 질문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협업의 피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코비드 이후로 PM들이 이제 디스커버리 없이 이제 문서만 남기는 역할로 몰아넣은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LLM은 이제 기계적으로 문서를 잘 만들지만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능력은 부족하고, 근데 이제 PRD 같은 것들은 워낙 사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LLM이 진짜 기계적으로 잘 만듭니다. 그리고 PM의 가치는 앞으로 문제와 방향성을 정의하고 이를 빠르게 검증하는 팀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PM은 PRD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PRD를 만드는 질문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를 활용해서 PRD를 작성하는 데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역할을 정의를 합니다. 네, 제품 첨가로서 좋은 PRD를 만들고, 당신은 이제 이 문서로 체계적 구성, 명확성, 실행형을 다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PM이 기본 템플릿 제공하고 맥락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면 그거에 맞춰서 PRD를 작성하는 것이 여기에 역할과 그 액션입니다. PRD 구성은 간단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의했고요. 제품의 기능, 솔루션의 목적과 사용자의 비즈니스 미션 영향을 정의했고, 그리고 문제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 중요성, 우선순위의 근거를 제시하고 타겟 고객이 누구신지, 그리고 회사의 전략적 적합성과 어떻게 온라인 됐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한 핵심 신념들, 가정이나 가설들을 여기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 아이디어를 고려할 때 디자인, 엔지니어링, 비즈니스적인 제약사항을 명시하고 그거에 대한 핵심 원칙들을 여기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러티브는 이제 이러한 유저의 문제점들의 긴박성, 솔루션의 어떤 논리적 타당성, 이런 부분들 비즈니스 임팩트를 좀 스토리로 작성하도록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는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 따라서 문서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단계인지 혹은 계속 개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테스팅하고 혹은 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좀 더 디벨롭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한 요소들을 추가로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 개발 제품과 관련된 아이디어, 가설, 이런 컨텍스트를 자유롭게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데모는 총 2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카카오티의 택시 서비스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승객이 이제 택시를 호출하고 나서 택시가 이제 도착한 예상 시간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ETA라고 부르는데, 이 ETA가 증가하면서 승객들이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승차 경험을 위해서 우리의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기회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솔루션을 지금 고려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 이동 시 픽업 시간의 단축, 그 중간 거리 이동 시 중단 횟수 감소,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짧은 거리 이동 시 픽업 시간 단축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실험은 택시 기사들이 짧은 거리 이동하는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픽업하도록 설정을 하고, 배경은 이제 픽업 속도는 짧은 거리 이동 승객들에게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동 시간 대비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가설은 단거리 승객에게 픽업 시간이 전체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픽업 시간을 단축하면 관련된 어떤 레이팅이 증가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팅이 증가하는 거를 성공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먼저 입력을 하고요. 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PRD 포맷에 대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내러티브까지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내러티브까지 입력을 했고요. 네, 포맷을 일단은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 약간 메모리 기반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할게요. 네, 그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여기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PRD가 작성이 됩니다. 그 제목은 단거리 승객 픽업 최적화 실험 이렇게 돼 있고요. 목표는 단거리 이동 승객의 픽업 대기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승차 경험 품질 향상시키고 5점 레이팅을 10%포인트 이상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행 지표들이 혹은 이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대도시에서 ETA 증가로 단거리 호출 사용자의 경우 이동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타겟 고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략적 적합성 이 부분은 충분한 컨텍스트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핵심 전제는 픽업 속도는 단거리 승객에게 핵심 지표이다. 픽업 시간이 짧을수록 리뷰 점수가 높다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선 배정 알고리즘만으로도 이 대기 시간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전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미 솔루션에 대한 이제 재앙미 원칙들은 이제 기사에 대한 이제 배차 로직이 바뀌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대 이제 기사 수요가 집중돼서 리소스 한계 존재할 수 있고, 이제 단거리 고객에 대해서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로 중거리, 장거리 고객 만족도가 하락할 수 있는 우려도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원칙은 ETA를 계산하는 게 목표고, 뭐 기사의 선택권의 침해 최소화하도록 배차 로직을 투명하게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측정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팀 내에 커뮤니케이션에서 내러티브를 좀 생각하게 작성을 하면 실험 전에 서로 이해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티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도심 내 ETA 증가로 승객의 불만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전체 경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기다림이란 단어가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5분 가려고 7분 기다렸다 리뷰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리텐션 저하의 신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거리 승객 우선 배직 로직을 실험을 해보자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이러한 리뷰 개선율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그래서 PRD 초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RD를 기반으로 팀이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방향성이 정해지면 계획을 같이 짜보고 테스트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기능적인 요구 사항들이 좀 더 디벨롭 되면 그런 기능적 펑셔널한 리퀘어먼트도 보완을 해가지고 이 PRD 자체를 좀 더 고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줄 데모는 챗GPT의 음성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성으로 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미리 이거를 여기에 작성을 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 자체를 음성으로 하다 보면 글로 쓸 때와 다르게 다른 형태의 디테일하던가 맥락들이 더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으로 하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챗봇 기반의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음성 기반의 인터랙션이 꽤 의미가 있는 걸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랑 동일하게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음성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한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카카오티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사용자가 정확한 위치에 빠르게 탑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도심이나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서 GPS 오차로 인해서 기사가 승객을 정확히 찾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고객이랑 승객이랑 드라이버, 기사가 전화나 메시지로 여러 번 확인을 해야 되고 심지어 탑승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팀은 AI 위치 보정 기능을 도입하려 하고요. GPS 정보의 건물 출입구, 과거 탑승 위치, 사용자 움직임을 결합해서 더 정확한 픽업 위치를 자동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기능이 직관적으로 동작하고 사용자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작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네, 이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D AI 기반의 픽업 위치 보정 기능이라고 나와 있고, 네, 목표 있고요. 그리고 문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PS가 잘 동작하지 않는 위치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 타겟 고객은 네, 이러한 도심 쪽이고, 그리고 이제 GPS 잘 안 잡히는 쪽, 좀 오차가 있는 쪽에서 호출하는 유저들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정확성, 카카오티의 정확한 탑승 경험 전략과 직결, 네, 픽업 실패 감소는 고객 만족도 및 LTV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AI 기반의 위치 정교화가 또 일종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제는 이제 이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보이스를 입력했던 이 부분이고, 제약사항은 건물 출입구, POI, 이제 장소 정보죠. Point of Interest라는 이제 장소 정보 DB와 정합성 확보 필요하고, 안드로이드랑 iOS랑 이제 GPS라던가 각종 센서 데이터에 좀 측정한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있고요. 서티브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과 기사가 서로 찾지 못해 3번의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죠. 네. 기사는 이제 픽업 못해서 다른 승객을 태우고, 네, 그리고 승객도 이제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심 환경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AI를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패턴을 분석해서 이런 추천 기능을 설계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음성을 이용해서 하면 뭐 지금 테스트 데이터는 제가 거의 읽는 구조로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미팅 후라던가 그 이후에 이제 드는 생각들은 빠르게 음성을 이렇게 메모를 남기면 또 그거를 다시 PRD로 문서화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좋은 인사이트로 남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